것만 잘 보시고 스캔을 하시면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캔법과 몇 가지 질병의 어떤 소견 그런 것들 위주로 스캔을 하고 주로는 핸즈온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낭의 해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낭은 아시다시피 간의 좌엽과 우엽 사이 담낭혈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고 모양은 이제 서양계다 다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은 구조가 푼두스, 바디, 그리고 하트마우 포치, 그리고 넥, 시스틱 덕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트마우 포치라는 것은 바디하고 넥 사이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늘어난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이제 담석이 잘 감도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틱 덕트 내에는 페이스터 스파이럴 밸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담낭 시스틱 덕트의 꼬임을 방지하는 그런 밸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음파로 관찰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간혹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시스틱 덕트는 커먼 헤파틱 덕트, 커먼 바일 덕트에 인설션하는 위치가 대부분은 커먼 헤파틱 덕트, 커먼 바일 덕트의 3분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 20% 정도에서는 아래쪽 3분의 1 정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커먼 커넥티브 시스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스톤이나 콜레시스타이티스 등 미리치 신드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수술 시에 커먼 헤파틱 덕트가 시스틱 덕트로 오인해서 같이 결찰되거나 절제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해부학적 그래서 GB를 스캔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툴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라이트 서코스탈 그리고 라이트 인터코스탈 내지는 롱지튜디널 그리고 라이트 트랜스퍼스 뷰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복부 초음파 필수 영상에서는 주로 라이트 인터코스탈이나 라이트 롱지튜디널 뷰를 사용하여 사진을 남기게 되는데요. 각 부분에서 관찰되는 좀 장단점이 있는데 라이트 서코스탈 뷰에서는 주로 펀두스, 바디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넥 쪽으로는 조금 관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인터포스탈이나 라이트 롱지튜디널 넥을 좀 더 잘 관찰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도 바디는 관찰되는데 때로는 펀두스 쪽이 이렇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라이트 인터포스탈이나 롱지튜디널로 관찰을 할 때는 현재 스파인 포지션보다는 레프트 데큐투스 라테랄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GB가 안쪽으로 이렇게 펴지면서 주름도 펴지고 그리고 시스틱 덕트나 커먼 바일 덕트도 펴지게 돼서 약간 왼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푼두스 쪽이 항상 병변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 뷰는 아닌데 라이트 트랜스퍼스 뷰로 해가지고 GB를 쇼덱시스로 해서 넥부터 푼두스까지 아래쪽으로 연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푼두스 쪽의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 많이 많은 사람이거나 이럴 때는 GB가 잘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GB가 메인 인터 로바 피셔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메인 인터 로바 피셔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프로브를 점점 세우다 보면은 GB가 이렇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은 미들 헤파틱 베인이라는 부분을 이쪽에서 쭉 세우게 되면 메인 인터 로바 피셔가 나오면서 이렇게 GB가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GB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상 담낭의 초음파 소견은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해부학에서 스케마틱하게 가는데 GB의 바디, 그리고 시스틱 덕트는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관찰되고 트랜스퍼스 다이아미터는 4cm 미만이 정상이고 GB 오래 두께는 3mm 정도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크기와 두께를 측정할 때 크기는 최정축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7에서 10cm 내지 10cm 넘어가게 되면 조금 디스텐션이 있다. 하지만 좀 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시스타이티스 때 디스텐션을 정의할 때는 주로 이렇게 쇼덱시스의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4에서 5cm 이상 쇼덱시스 비율을 봤을 때 증가되어 있으면 디스텐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벽 두께는 아무 데서나 재시면 안 됩니다. 주로 안과 면에 있는 GB 포사 쪽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쯤에는 팻 디스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과하게 측정될 수 있으니까 약간
GB 그 리버 면하는 부분에 약간 아래쪽으로 2.3분의 1에서 GB 벽의 두께를 측정을 해서 3mm 이상인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록시멀 시스템은 잘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관찰되면 내부에 이렇게 세레이키드한 어피어런스를 보이는 페이스텀 스파이럴 밸브로 관찰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또 GB 스톤 같은 게 있는지 잘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담낭의 층구조를 조직학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면 좋은데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뮤코자층, 그리고 머스큘러층, 그리고 페리머스큘러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 그리고 시로자 이렇게 4가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뮤코자층에 보통 일반적으로 보이는 머스큘라리스 뮤코자층이 없고 그 아래쪽에 받쳐주는 서브뮤코자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뮤코자에서 바로 머스큘러로 넘어가고 머스큘러 중에는 페리머스큘러 커넥티브 티슈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월기설기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GB 내부의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뮤코자가 머슬 쪽으로 밀리면서 나타나는 이런 키탄스키 아시오프 사이누스라는 이런 소견들이 관찰되고 이것들 때문에 어떤 크로닉한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유발되니까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GB의 층구조는 정상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염증이 생기거나 프란디알로 GB가 수축했을 때는 뮤코자 머슬 그리고 페리 머스큘러 커넥티브 티슈 시로전층이 내일로 잘 구분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로키탄스키 아시오프 사이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말씀드리면 이제 뮤코자층이 있고 그 아래 머슬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GB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 뮤코자 레이어가 머스큘러 레이어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돼서 다이버티큘럼을 형성하는 것이 로키탄스키 아시오프 사이누스가 됩니다. 이후에 이쪽에서 머스큘러 하이퍼트로피가 관찰 생기게 되고 이 다이버티큘럼 내부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게 침착되면서 크리스탈이 생기고 때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생겨서 염증이라든지 스톤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크리스탈로 인해서 GB월이 두꺼워지는 그런 만성염증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 상태의 과징식으로 인해서 다이버티큘럼이 생기고 머스큘러 레이어가 두꺼워지면서 GB월 티크닝이 생겨서 생기는 것이고 이 내부에 이제 담즙이 연결돼서 콜레스테롤 결정 같은 게 생기면서 보통 커베테일 아티팩트가 생기면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잘 생깁니다.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보통 디퓨즈 타입이 흔하고 세그멘탈 타입과 푼두스 타입이 있습니다. 푼달 타입이 제일 흔하고요. 대부분 이제 악성과 유관없는 양성 소견으로 알고 계실 거고 세그멘탈 타입에서는 일부 암내 빈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컨트로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총파소견은 특징은 담낭벽이 이런 염증과 머스큘러 하이퍼트로피 때문에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내부에 이제 그런 다이버티큘럼으로 인한 이런 시스틱 리전들이 잘 관찰되고 그리고 이제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뮤코자 레이어가 비교적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월이 이렇게 좀 두꺼워져 있지만 우리가 악성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두꺼운 걸 보게 되면은 좀 겁나는 부분이 있어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버티큘럼 내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나 스톤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커멘테일 아티팩트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이고 그런 게 보면 우리가 양성 질환으로 생각해서 팔로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커멘테일 아티팩트가 두꺼워진 원에서 관찰되고 있고 내부에 이제 콜레스테롤 크리스탈로 인해서 하이퍼에이크 스타트도 관찰되고 내부에 스톤 같은 게 있으면 이런 트윙클링 아티팩트들이 관찰될 수 있는 그런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초음파 소견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B를 볼 때 우리 허상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흔한 게 레이버블레이션 아티팩트가 되겠습니다. GB는 복벽과 바로 인접하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복벽과 GB월 사이에 이런 다중반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층구조의 어떤 허상들이 GB월 특히 푼두스 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GB 푼두스 쪽에 있는 스톤이라든지 월티크닝이라든지 때로는 이제 캔서일 수도 있는 그런
주의를 해야 되겠고, 이 경우에는 프루브 각도를 돌려보거나 쇼덱시스를 보거나 혼자 자세를 바꿔서 다방면으로 관찰을 하셔서 비법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링다운 아티팩트라는 것이 있는데 GB 주위에는 장과 같은 가스가 있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링다운 아티팩트는 미세 낭성 구조가 있을 때 이제 공명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긴 꼬리를 가는 약간 커메테일 아티팩트 같은 그 GB 근처에 있는데, 때로는 스톤이라든지 이런 걸로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른 방면으로 관찰하면 좋겠고, 그 다음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메인 롭이 있고 사이드 롭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는 메인 롭에서 병변을 관찰을 하지만 사이드 롭에서 관찰되는 이 바깥쪽의 병변들이 마치 GB 내부에 있는 이런 병변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내부의 슬러지나 때로는 스톤 같은 것들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빅미드스 아티팩트도 마찬가지로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포커스가 집중되는 부분에서 제일 선명한 사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커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GB 바깥에 있는 이런 병변이 내부에 있는 것처럼 생기는 빅미드스 아티팩트들이 생겨서 이 부분 또한 주로 넥에서, 주로 우리가 인터포스탈이나 롱지튜디널 뷰에서 관찰을 할 때 넥 쪽에서 슬러지처럼 보이는 그런 병변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자세를 바꿔서 본다든지 해서 극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이 GB 폴드가 꺾이는 부분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섀도우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톤이 있는 걸로 오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또 GB 넥 부분에서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엣지 리프렉션 섀도우가 생겨서 마치 GB 넥에 스톤이 있는 것처럼 오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스톤이 명확하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스캔법을 바꾸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GB 폴드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GB 폴드가 바디하고 넥 쪽으로 가까이에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고, 약간 바디 쪽에서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고, 시그모이드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한 경우도 가끔 있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프레지안 캡이라고 해서 펀드스 쪽에서 이렇게 폴드가 생겨가지고 마치 스모크 모자처럼 생긴 프레지안 캡 주의해야 되겠고, 이 프레지안 캡 내부의 이 챔버에서는 월 테크닉이 생기는 아데노마이토시스, 스톤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쪽에서 에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잘 생기니까 항상 주의해야 될 병들이 되겠습니다. 또 초심자들이 가끔 보다 보면 GB가 안 보인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에러, 그리고 식사를 잘했는지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돌이 꽉 차가지고 내부에 이제 플루이드 같은 부분이 없어가지고 GB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폴스가 아닌 G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GB에서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흔한 그런 병변의 초음파 소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임팩트된 스톤이 관찰되고 있고, 당연히 몽키 사이드에 위치하겠고, GBO를 리버에서 면한 부분에 재봤을 때 3mm 이상 두꺼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쇼덱시스 뷰가 4cm 이상으로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스톤이 대부 같은 게 관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GB와 리버 사이에 페리 콜레시스틱 플루이드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으로 알 수 있겠고, 또 도플러를 띄워보면 GB올로 도플러가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큐트 AK 콜레시스타이티스는 명확한 스톤이 없고, 이 메이저 마이너 크라이테리아 중에 메이저 2개 또는 메이저 1개와 마이너 2개를 만족하면 진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진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는 보통 이런 4가지 형태로 잘 나타나는데, 트레디셔널 형태는 담낭이 이렇게 위축되게 되고, 담낭 벽은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키타지케아 시옵사이너스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두꺼워져서 생깁니다. 하지만 누공이나 이런 퍼브레이션 같은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에서 잘 보이는 소견으로 월렉토 섀도우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스톤이 많고 크게 되면 내부에 스톤이 꽉 차게 되고 GB가 슈링키지 하면서 GB가 잘 관찰이 안 되는
앞서 non-visualized GB에서 이런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GB홀이 바깥쪽에 이렇게 보이고 내부에 밀착되어 있는 큰 스톤의 섀도우가 보이는 이런 더블 아큐에이트 하이퍼에이크 라인이 보이게 되고 이 사이에는 아주 가는 하이퍼에이크 스페이스가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과 에코와 섀도우 그래서 월 에코 섀도우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소견이 보이면 매우 큰 스톤이 GB 내에 꽉 차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GB가 안 보인다 이렇게 진단하시면 안 되고 내부에 스톤이 꽉 차 있는 GB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크로닉 콜리시스타이티스와 동반해가지고 폴세라인 GB가 생길 수 있는데 GB 월의 근육층이나 점막층이 칼시페이션이 좀 생기게 이게 연속적으로 생기는 컴플리트 타입도 있고 인컴플리트 타입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컨트롤버시가 있지만 담당암의 발생률이 좀 높기 때문에 GB 수술을 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토 그래놀로마토시스 콜레스타이티스도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로키타스키 아시오프 사이너스 쪽에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GB혈이 좀 심하게 두꺼워지면서 이쪽에 황색 유가종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생겨가지고 매우 심하게 두꺼워져서 캔서와 구분을 잘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병변이 발생되겠지만 이것 또한 역시 뮤코자층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GB 캔서와는 감별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CT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도 초음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도 초음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담도의 폐쇄와 확장을 진단을 해서 폐쇄 부위를 우리가 일정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폐쇄 원인에 대한 평가도 일부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담도의 해부학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인트라헤파틱과 익스트라헤파틱 덕트가 나뉩니다. 인트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인트라헤파틱 덕트까지를 얘기하게 되고 있고 익스트라헤파틱 덕트는 커먼 헤파틱 덕트와 커먼 바일 덕트를 합해서 커먼 덕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 레인지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라헤파틱 바일 덕트의 정상 레인지는 2mm 이하 그리고 세컨드 브랜치는 1mm 이하로 보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포탈 베인과 함께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의 굵기의 40% 이하일 때는 정상적인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먼 바이덕트는 프록시말 쪽에서는 5mm, 디스탈 쪽에서는 6mm 정도를 정상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올드에이지에서는 좀 늘어나서 8mm까지 보고 폴리시스텍토미를 했는 환자에서는 10mm까지 정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할 때 필요한 해부작적 구조를 보시면 제일 뒤쪽에 이제 일단 커먼 바이덕트는 이렇게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메인 뒤쪽에 포탈 베인이 있고 그 앞쪽 좌측에 헤파틱 아테리가 있고 앞쪽 우측에 바이덕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펄스하게 되면은 포탈 베인 그리고 위쪽 좌측에 가는 헤파틱 아테리 그리고 우측에 바이덕트가 있어서 이게 마치 미키마우스의 이런 불모양과 같다 해서 미키마우스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견을 보면은 포탈 베인 좌측은 헤파틱 아테리 우측은 바이덕트라고 생각을 해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은 포탈 베인이 있고 그쪽에 좌측에 헤파틱 아테리 우측에 바이덕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브를 이렇게 길게 롱지튜드를 돌리게 되면은 이런 바이덕트가 보이게 되고 여기 크로스하는 헤파틱 아테리가 관찰되게 됩니다. 우리가 헤파틱 커먼 바이덕트는 우리가 확장되어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바이덕트의 두께를 재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바이덕트하고 헤파틱 아테리가 크로스되는 이 부분을 제뉴라고 하는데 바로 지난 요 다음 부분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에서는 한 6mm, 고령에서는 8mm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생각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덕트 스캔을 할 때 남겨야 될 것이 인트라헤파틱 덕트에서 내장을 보는데 모두가 포탈 베인과 함께 주행을 하기 때문에 레프트 롭의 umbilicus와 레프트 S2, S3로 하는 바이덕트 안쪽으로 있고 그리고 라이트 쪽에 포탈 베인 그리고 포스테리어 브랜치의 포탈 베인 그리고 우리가 브랜치가 생기는 중간에 메인 포탈 베인 브랜치에서 포탈 베인을 인트라헤파틱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코스탈이나 롱디튜디널로 해서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라테이션 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 퍼스트 브랜치는 2mm,
하지만은 포탈 베인의 40% 이상의 두께를 넘어가게 되면 인터넷 딕덕트가 딜라테이션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일덕트를 볼 때 스톤의 엔트럼 쪽에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테럴 데큐비투스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 이 엔트럼 쪽이 이렇게 음식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이게 되겠고, 바일덕트는 우리가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바일덕트를 프록시말 쪽에서는 프로브를 5시 방향으로 했다가 조금 더 디스탈로 가면은 6시 방향으로 돌리고, 조금 더 디스탈로 가서 인트라 팜프레트 덕트까지 갔을 때는 7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끝까지 트레이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B가 보이고 프록시말 덕트가 보이고 5시 방향으로 주행을 하다가 6시 방향 그리고 7시 방향까지 꺾으면 인트라 팜프레틱 바일덕트까지 디스탈 쪽까지 잘 관찰이 되어서 디스탈 CBD 스톤도 관찰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바일덕트와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리버 시로시스가 있거나 포탈 헤파텐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 헤파틱 아테리가 늘어나가지고 바일덕트와 헷갈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일덕트라고 생각이 확실히 되더라도 블러드 한번 띄어봐서 내부에 혈류 신호는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잘 나타나는 사인이 더블 바렐 샷건 사인이라고, CBD가 늘어나게 되면 포탈 베인과 같이 주행을 하게 되고, 이게 굵은 두 개의 반으로 보여서 이런 사인을 보이면 CBD 딜라테이션을 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몇 가지 질환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갈 것이고, 이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시면 이 각각의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나인 빌리어리 스트러처도 있습니다. 과거에 수술했거나 염증을 앓았거나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보시면 더블 바렐 샷건 사인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내부에 도플러 사인이 없는 것으로서 바일덕트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겠고, 이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CT라든지 또 환자의 병력 청취를 통해서 비나인 스트리처라는 것을 진단했던 환자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힐라 콜라지오 칼시노마 같은 경우는 디스탈 쪽으로 인트라 헤파틱 덕트가 이렇게 늘어나 있지만 좌우 퍼스트 브랜치에서 이렇게 문합되는 그런 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종괴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양쪽 인트라 헤파틱 덕트가 늘어나 있으면서 가운데 문합 부분이 잘 관찰되지 않으면 플라스킨 튜머를 의심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쪽에 인트라 헤파틱, 레프트 쪽에 인트라 헤파틱이 늘어나 있지만 가운데 약간 메스 같은 게 보이긴 하지만 명확치는 않고 문합되는 부분이 잘 관찰되지 않는 플라스킨 튜머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익스트라헤파틱 플라지오 칼시노마도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CBD의 디스탈 쪽에 내부의 소프티슈 에코가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폴리포이드 타입도 있고, 가끔 내부에 이제 인필트레이션 타입은 이런 메스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CBD가 노인에서도 8mm 이상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내부에 캔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때로는 초음파로 이렇게 디스탈 TBD 쪽으로 내부의 소프티슈 데ን시티를 관찰함으로써 진단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노티아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냐면 주로 이제 페리페럴 쪽에 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페리페럴 쪽으로 해가지고 머스큘러 하이퍼플라지아 그리고 페리덕탈 파이브플라지아 때문에 특히 페리페럴 쪽으로 늘어나 있으면서 에코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센트럴 쪽에 디스탈 바이덕트 CBD 쪽은 별로 늘어나 있지 않은 이런 소견이 보인다면 과거력 정치 등을 통해서 플로노티아시스 등을 의심을 해서 항체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핸즈온이 되겠고, 우리가 GB를 볼 때는 우리가 필수로 남겨야 되는 영상은 이런 인터포스탈이나 롱지튜디널 그려보는 이 뷰가 되겠고, 하지만 우리가 관찰은 남기는 건 이것만 남기더라도 관찰을 할 때는 서포스탈 뷰에서 fundus 바디도 보고, 그리고 쇼렉시스로 또 돌려서 fundus 끝까지 한번 트레이싱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일덕트를 볼 때는 우리가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는 필수 영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관찰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되고,
인트라헤파틱 덕트는 대부분 포탈 베인을 따라서 주행합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 주위로 두 개의 더블 트랙 사인 같은 게 없는지 보고 이게 늘어나 있다면 미리 수를 재보거나 포탈 베인에 늘어난 정도의 40% 이상 늘어났는지를 보고 딜라테이션이 있다 없다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그렇게 골라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황태선 선생님 아무거나 질문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선생님한테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질문 있네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위치에 따라서 GB를 볼 때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이 어떤 걸 생각할까요? 그냥 반듯하게 누워서는 안 보이는데 레프트 디크루테스를 했을 때는 좀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을 때 가장 흔한 게 생각할 게 좀 있나요? 일단 뭐 데큐티스로 돌려서 보인다면은 내부에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크로닉 콜레사이티스나 WS 사인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니까 보통 GB 찾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되게 많은 분들입니다. 중동한 분들은 거의 안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인터 메인 인터로가 피셜 따라가면 대부분 맞춰주는데 많은 분들은 이게 붙어 있죠. 공간이 많아서 이렇게 처져 있거나 길게 쭉 뻗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레프트 라테라 데큐티스 포지션으로 해서 이렇게 스캔을 해보고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말고는 글쎄요, 김영호 원장님 있으십니까? 네, 백열 원장님 굉장히 코멘트 잘 하시는데 저도 하나 첨가하겠습니다. 사람이 체격이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GB가 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GB가 어떨 때는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씬한 사람은 GB가 횡이 아니고 버티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가 올 때 좀 뚱뚱하고 오베스한 사람은 그냥 슈파인에서 하지 않고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 해버리면 GB가 밑으로 쳐져가지고 관찰이 더 좋습니다. CBD를 볼 때도 그냥 슈파인보다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 있습니다. GB가 위치가 사람마다 약간 드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슈파인보다는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가 조금 더 관찰이 용이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난 넘기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저희 들어오셔서 촬영하셨을 때 안내받으신 조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 각 조 옆에 저희가 명단 한 번씩 붙여놨으니까 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가적으로 3월에 키메스라고 저희 의료 장비 전시 행사가 있는데 혹시 참석할 예정이시는데 아직 뭐 등록을 안 하셔서 참가비를 내셔야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분들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추첨단 별도 준비해놨으니까요.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